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윙으로 나오겠죠 그대로.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스트햄전하고 달라진 건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가 손흥민으로 바뀌었다. 예. 요게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사르송이 지난번 경기 뉴캐슬 경기에서 뭐 손흥민이 날랐지만 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게 굉장히 큽니다. 이번 경기. 네. 저런 밀집 때문에. 이제 있을 경기들, 주말 경기들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라운드 토트넘과 노팅엄 경기 16일 토요일 새벽 5시. 토트넘은 9승 3무 4패로 5위고요. 노팅엄은 3승 5무 8패로 16입니다. 일단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그 어떤 5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걸 끊어냈는데 그 네. 다음 상대는 16위의 노팅엄. 일단 토트넘이 복귀하거나 빠지는 선수 없이 그대로죠 지금. 그거 없지? 변화가 없죠, 이제. 가감이 없지 지금. 그래서 뭐 부상 복귀만 이제 바라고 있는 거고 반더벤 예. 베네디슨 똑같습니다. 이제 지난 경기랑 똑같이 나올 거고 이제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 지난 경기 뉴캐슬은 공격을 하는 팀이잖아요. 노팅엄은 이제 내려앉는 팀이야? 수비에 올인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 노팅엄이 순위가 좀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노팅엄이 이번 시즌은 약간 야심차게 준비를 했어요, 이번 시즌. 그래서 공격수도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공격 명단 보면 엘랑가부터 시작해서 눈에 익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처음에 공격적으로 하려 했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지. 본인들이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수비적으로 변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딱 마침 울버햄튼과의 경기였거든요. 본인들이 지난 시즌에 썼던 5백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전에도 아마 5백을 기반으로 한 매우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다는 건 이 토트넘이 뭐 지난 경기는 이제 뉴캐슬이 좀 올라오고 지쳐 있고 하니까 공격을 신나게 했는데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우리가 지지난 경기였던 웨스트햄전처럼 그 밀집 수비를 과연 토트넘이 풀어낼 수 있느냐. 네. 요 시험대에 다시 오르겠죠. 예. 일단 뭐 손흥민 선수는 윙으로 나오겠죠 그대로.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스트햄전하고 달라진 건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선수가 손흥민으로 바뀌었다. 요게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히사르송이 지난번 경기 뉴캐슬 경기에서 뭐 손흥민이 날랐지만 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게 굉장히 큽니다. 이번 경기. 네. 저런 밀집 때문에. 일단 그러기 전에 이거 노팅엄 준비하는데 우리 제작팀들이 가장 먼저 프리뷰 뭐 준비하는데 뭘 준비한 줄 알아요? 야, 근데 노팅엄 저 유니폼은 어디서 사야 되냐? 왜요? 왜? 그랬더니 입고 하셔야죠. 혹시 노팅엄 유니폼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전 구단 유니폼 다 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서. 자, 그래서 그 밀집을 하게 됐을 때는 손흥민 선수를 가운데에 갖다 손톱으로 갖다 놓고 혼자서 뚫으려고 그러면 미드필더 지원이나 측면이 좀 약한 상태에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럴 때는 어쨌든 히사르송이 가운데서 막 밀어주고 싸워주고 흔들어주고 이랬을 때 약간 공간이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사이드 쪽에서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쵸. 그래서 히사르송 선수가 지난번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자신감도 좀 올라오고 몸도 좀 끌어올렸던 게 이번 노팅엄 경기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러면 손흥민에게도 더 많은 공간과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토트넘 경기가 그래도 재밌으니까 새벽에도 또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 경기가 이제 토트넘한테도 참 중요하고요. 요 밀집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경기고. 이제 뭐 약간 재미있는 그런 데이터는 노팅엄이 이번 시즌에 그 승점을 얻었던 8경기가 있어요. 3승 5무인가 그렇거든요. 그 중에 딱 2경기.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루턴타운. 그 2경기가 1승 1무로 승점을 4점 얻었는데 여기서만 점유율이 상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점을 얻은 경기는 다 30%, 20% 막 이래요, 점유율이. 그러니까 2승 4무가 다 그런 식이에요. 아마 이번 경기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역습을 또 이제 토트넘은 조심해야 되는 경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토트넘이 워낙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니까. 그렇죠. 아마 이번 경기도 웨스트햄전 같을 거예요. 토트넘이 한 80% 정도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노팅엄이 한 방씩 노릴 건데 거기에 이제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러면은 아마 전술적으로는 양쪽 풀백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겠네요. 이 경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역습도 커버해야 되고. 우도기하고 포로가 미들필더로 올라오면서 그 밀집을 뚫기 위해서 박스 타격까지도 가고 또 중앙 쪽에 두 선수가 모여 있으면서 상대가 역습할 때는 센터백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습을 지연시키거나 커버하는 역할도 하는. 그래서 아마 풀백들 우도기와 포로가 가운데로 오는 미드필더 어떤 플레이가 또 전술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월요일 새벽 1시 반에 있을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입니다. 리버풀은 11승 4무 1패로 1위, 맨유 9승 7패로 6위인데 지금 맨유는 가뜩이나 분위기 안 좋은 가운데 맥과이어, 루크쇼, 부페까지도 지금 못 나옵니다. 맨유의 좀 참패를 예상하는 분위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건 리버풀이 이겨요. 네. 형이 이렇게 단언해버리면 막 어쩔 때 헷갈려 진행하는데 이게 뭐 진짜 뭐 리버풀이 이긴다는 건가 뭐 맨유가 이길 수도 있겠다 막 생각도 들면서. 아니 이건 뭐 페노는 이거 맨유가 이길 부가 있나? 그러니까 리버풀이 유력하죠. 또 안필드 홈이고. 승리가 안필드 홈이고. 근데 이럴 때 이상하게 또 그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네네. 지난 시즌도 그랬고. 그러니까 맨유가 아마 이번 경기는 진짜 올 수비를 할 건데 이제 맨유가 이제 가는 가망이 조금 없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강팀을 만날 때 그냥 수비에 올인했던 게 있어요. 네. 그런 경기에서 승점을 심지어 가져왔습니다. 맨시티전 이럴 때. 근데 그때는 부패가 있었죠. 그러니까 역습할 때 부패의 미친 패스. 그 뛰어나가는 레시포드. 예. 이게 됐어요. 그게 역습에 정말 뭐 키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패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참 치명적이라서 그렇죠. 아마 역습도 못 해보고 얻어맞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네. 부패는 경고가 누적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결장을 해요. 네. 자, 그리고 웨스트햄과 울버햄튼 경기도 일요일 밤 11시에 열리는데 웨스트햄은 7승 3무 6패로 9위, 울버햄튼은 5승 4무 7패로 13위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너무 흐름이 좋으니까 네네. 이 골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게 되거든요. 요 경기 좀 어떻게 될까요? 요 경기는 근데 이제 상상만 보자면 울버햄튼이 힘들어하는 팀입니다. 웨스트햄이. 왜냐면 울버햄튼은 주도권을 가질 때 못하거든요. 원래 그런 팀이잖아요. 강팀한테는 좀 강팀한테는 강하고 네네. 약팀한테는 좀 약해요. 예. 근데 웨스트햄은 본인들의 전력이 좋지만 올 수비를 또 하는 축구를 하죠. 모예스 감독이. 예. 그래서 모예스 감독이 뭐 경질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해요. 지금 실제로. 네. 근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점유율을 그냥 줄 거다. 토트넘 전처럼. 근데 거기서 이제 울버햄튼이 답답하게 하면 보엔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한 방 꽂아 넣는. 네. 이런 패턴이 좀 유력한데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제 그 답답한 울버햄튼의 공격을 얼마나 풀어줄 수 있느냐가 그렇습니다. 키입니다. 네. 그러면 울버햄튼이 의도적으로 볼을 가졌을 때 자꾸 웨스트햄 친구들에게 볼을 주면 그냥 잡자마자 내가 공격해! 공격권을 주는 거야 계속. 그냥 자기들 볼 잡으면 저쪽에 그냥 그냥 우리 축구를 위해서 골키퍼한테 주고 저 반대편 골키퍼한테. 그거 되잖아. 내 공격해 들어와 하면 되죠. 형이 해설하면서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 없어. 안 할 거야. 웨스트햄이 주중에 컨퍼런스 리그 있죠. 예. 네네네. 예, 그거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체력 부담감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살펴볼 경기는요. 바이에른 뮌헨과 슈투트가르트 경기입니다. 월요일 새벽 3시 반이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10승 2무 1패 승점 32점으로 2위고요. 네. 바로 1점 차로 10승 1무 3패 31점 3위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일단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지난 리그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2-5 대패를 당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경기 너무 절실하고 근데 그렇죠. 슈투트가르트는 또 지금 최근의 흐름 기라시를 중심으로 한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 맞아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부상이 터졌죠. 예. 예. 지금 마즈라위 부상 그리고 코망 부상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마즈라위는 원래 잘 못해서 전반전 끝나고 늘 라이머랑 교체되잖아요. 네. 라이머가 나와야 그래서 마즈라위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은데 코망은 물론 코망이 이제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못하지만 예. 코망이 빠졌을 때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나브리도 못 뛰죠. 네, 그나브리도 지금 약간 몸이 안 좋고 하니까 지난 경기에서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마티스텔 나올 수 있고 그건 뭐 무시알라를 측면으로 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밀러를 기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약간 코만 같은 뭐 흔들어주는 플레이는 네네네. 분명히 줄어들 거라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도 과연 이 오른쪽 측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경기할 거냐 이게 좀 궁금하죠. 네. 뭐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물론 해리 케인과 기라시의 득점 선두권을 하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도 재밌겠지만 김민재가 기라시라고 하는 이 그렇죠. 어떤 괴물 스트라이커가 그럼요. 어떻게 싸우는지 요 포인트를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지난번 리그 경기할 때 좀 실수를 좀 해서 있다가
맨유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역시 그래도 김민재구나. 호일룬을 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기라시를 또 어떻게 할지 이거는 그리고 순위 다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레버쿠젠, 바이에른 뮌헨, 스투트가르트가 어쨌든 상위권 형성하고 있는데 조금 밀려 있어서 이 경기에서 어쨌든 홈에서 기라시를 많이 잡는 장면들이 나올 텐데 김민재가 어떤 플레이하는지도 재밌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정우영 선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정우영 선수도 있고. 정우영 선수 요즘 괜찮나? 그래도 뭐 헤네스 감독 밑에서 초반에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좀 네네. 그렇게 막 좋진 못해요. 근데 어쨌든 뭐 그 헤네스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이거든요. 공간 침투나 이런 부지런함을 좋아해서 정우영 선수도 뭐 요긴하게 이 경기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민재 선수랑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이제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 게 굉장히 좀 볼 게 많아 이 게임은. 맞아요. 순위 경쟁해야 되고 김민재, 기라시, 김민재, 정우영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라시랑 붙는 게 좀 약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의 약간 특징인데 지난 시즌부터 유망한 공격수를 이제 약간 새싹 밟기 하는 것처럼 호일룬 뭐 이런 선수들 있죠. 무한이. 호일룬은 진짜 불쌍해. 무한이도 사실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냥 막 넘어지고 그랬어요. 새싹을 밟는. 약간 이 선수 좀 유망해. 이거 또 싹이 튀었네. 근데 김민재 만나면 그 선수들이 꼭 못해요. 이번 경우는 약간 기라시도 약간 지금 그런 느낌이죠. 물론 기라시는 약간 나이가 좀 있습니다. 네네. 약간 대기만성형에 좀 가까워서.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기라시가 주목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월드 클래스 센터백과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일까? 네네. 요게 좀 궁금하죠.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